네, 직립보행 덕분에 두 팔이 자유로워진 우리 인류는 그야말로 다양한 문명을 꽃피워왔습니다. 하지만 선물만을 안겨준 건 아니었더라고요.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척추는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질병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네, 두통이나 감기처럼 흔하게 찾아오는 척추 질환. 그런데 가볍게 여겨서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평생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놓기도 합니다. 네. 척추가 무너지면요, 전신은 물론이고요, 삶의 질까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네. TV 메디컬 약속 오늘 이 시간엔 참을 수 없는 통증입니다. 척추 질환의 증상과 원인 그리고 치료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이신영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야외 활동 대신 집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면서 위험 신호가 켜진 현대인의 척추 건강. 서서히 무너져가는 척추를 바로잡기 위해 나선 오늘의 주치의 신경외과 이신영 원장을 만난다. 매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는 다양한 척추 질환들. 더 이상 현대인의 고질병이란 말이 낯설지 않을 만큼 나이와 상관없이 수많은 환자들을 괴롭히고 있다. 가벼운 척추 통증은 우리 예방과 우리 적당한 운동으로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르신들은 보면 통증이 있고 이런데 운동도 잘 못하시고 통증을 계속 참고만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통증들이 장기간 지속되면 뭐 더 큰 병으로 진행될 수가 있으니까. 의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많은 변화가 있었던 척추 치료의 패러다임. 부담이 적은 비수술적 치료의 장점이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다. 이 내시경으로 하는 척추관 감압술은 아무래도 치료 기간이 짧고 보통 뭐 한 3일 이내에 다 퇴원을 하시고 또 내시경 1시간 정도 이렇게 이제 내시경 기구를 이용해서 척추관을 확장을 하면 아주 환자분의 그 다리 증상, 보통 이제 협착증은 다리가 저리고 뭐 종아리도 저리고 발도 저리고 이렇게 저려서 못 걷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이 간단한 시술로 뭐 바로 한 3일 내에 이제 퇴원하셔가지고 정상 생활을 바로 할 수 있으니까 아주 효과적인 그런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수술 방법, 적은 후유증, 빠른 회복 기간 등등. 환자들에게 조금 더 나은 치료는 무엇인지 이신영 원장은 항상 고민이 많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급변하는 의료 환경. This case is for the cervical synovial cyst rare condition. 그 속에서도 먼 거리의 의료진들과 주기적으로 소통하며 새로운 의료 기술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예전에는 이제 허리 요추에 대한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연구도 하고 발표도 하고 논문도 내고 이렇게 했었는데 최근에는 환자분들이 경추 수술을 할 때 앞쪽에 이렇게 뭐 기구가 들어가면 상당히 불편해 하시는 게 많았습니다. 이게 외국인 기준으로 나온 기구들이고 동양인에게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기구를 좀 개발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인에도 맞고 오래 놔둬도 이렇게 크게 문제가 없고 내구성도 있고 뭐 잘 들러붙지 않는 이런 좋은 기구들을 개발하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한 80% 정도가 척추 통증을 이렇게 호소한다고 합니다. 거의 뭐 국민병이라고도 네. 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원장님, 네. 항상 신경 쓰이는 게 척추 아플 때 이거 정형외과를 가야 될까, 신경외과를 가야 될까 고민하는 분들 아직 많으십니다. 예, 제가 아무래도 신경외과 의사다 보니까 이제 예. 저는 신경외과를 추천하고 싶은데요. 네. 예전에는 척추뼈는 정형외과 의사가 잘 보고 우리 신경은 신경외과 의사가 잘 본다고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는 서로 이 약점을 잘 보완해서 서로 발전해 나가고 있고 척추 치료에 대한 좋은 이런 기술도 많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네, 예, 우리 척추는 흔히 말해서 우리 몸의 기둥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척추는 우리 골격을 잘 유지를 하고 장기를 보호하고 그리고 척추 내에 있는 신경들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골격이 잘 유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장기에 해가 되고 신경에 해가 되겠죠. 네. 이러면 척추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목을 삐끗하면 전신이 무너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척추가 도미노처럼 좀 연달아서 무너진다는 건데 이건 척추의 구조와도 좀 상관이 있을 것 같거든요.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예, 우리 척추는 도미노에 비유가 되는데요. 도미노가 보면 이게 하나가 무너지면 차례차례 무너지게 돼 있죠. 네. 우리 척추는 우리 보시면은 이제 골반뼈에서 차곡차곡 위에 이제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을 보시면은 아치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아치가 하나라도 무너지게 되면 위쪽에는 보상작용이 일어나서 골격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뼈 7마디, 등뼈 12마디, 허리뼈 5마디, 이 마디들이 유기적으로 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밑에 이제 엉치뼈, 꼬리뼈는 이제 디스크는 없지만 그 나름대로 우리 척추를 받치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우리 좌측은 경추고 우측은 요추의 가로 단면도입니다. 보시면은 가운데 척추관이 있고 추간공이라고 이제 옆쪽에 이렇게 가지신경이 나오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공통점이지만 차이점으로는 경추는 척추신경이 척추관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추신경으로 뇌에서 연결되는 중요한 신경이죠. 요추에 있는 신경 다발로서 이것은 우리 하지로 가게 돼서 다리를 움직이게 되는데요. 이 신경 다발도 다치게 되면은 여러 증상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전문의들은 사실 이 통증 자체가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다 분석합니다만 우리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같이 그냥 허리 통증 정도로 느낄 때가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디스크 말고도 이토록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이라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일단 가볍게 우리 염자는 흔히 경험하시잖아요. 다쳐서도 뭐 여러 가지 또 자세가 이렇게 안 좋을 때도 우리 가벼운 염자 같은 걸 경험하시는데 이거 이제 뭐 오래되고 장기적으로 잘 낫지 않고 하는 경우에는 디스크를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젊은 나이에 오는 이제 척추 디스크 질환이 있고요. 그리고 뭐 청장년층 일을 열심히 하거나 어떤 척추가 한쪽으로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해서 척추가 이제 따라서 퇴화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퇴행성 척추라고 하죠. 이런 경우에도 척추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갱년기 이후에 우리 노인층들은 협착증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다음에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우리 척수염과 같이 이렇게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일반 통증하고 아주 달리 뭐 어떤 특정한 시간이나 특정한 부위에 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측만증은 이제 우리 목부터 해서 등, 허리 이 자세에 따라서 어떤 때는 뭐 목이 아프다든지 어떤 때는 허리가 아프다든지 이런 자세를 할 때마다 통증을 느끼게 되고 실제 환자분은 통증보다는 자세가 삐뚤니까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디스크 병을 얘기할 때 흔히 말 탈출증이 제일 많은 줄 알지만 흔히 느끼는 것은 우리 디스크 내장증이나 변성증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통증이 아주 심하게 되고요. 좌측을 보시면은 정상 우리 디스크고요. 우측은 보시면은 이제 디스크 변성증이 일어난 겁니다. 디스크 내장증이란 말은 이 사이 정도 되는데요. 우리 척추뼈의 디스크를 유지하는 것이 수액과 섬유름입니다. 이 수액이 염증이 생기거나 수액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이런 통증을 느끼게 되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섬유름 껍질이 이렇게 찢어지게 되면은 그 섬유름에 있는 신경 가지들이 손상을 받습니다. 여기에 유가 조직이나 여러 가지 염증 물질들이 쌓이게 되어서 아주 뭐 찢어지는 통증, 우리 발치할 때 느끼는 그런 통증처럼 심한 통증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진은 우리 탈출증입니다. 우리 말하는 디스크가 걸렸다 하면은 이 사진을 다 떠올리는데요. 이것은 이제 갑자기 과도한 외력이나 이런 장기적인 자세가 안 좋을 때 어느 한 부분이 집중적으로 약해졌을 때 이런 탈출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 탈출증이 이제 앞쪽이나 옆쪽에 생기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뒤쪽으로 튀어나오게 되면은 신경을 누르게 되죠. 신경을 누르면 뭐 허리가 아프다든지 다리가 저린다든지 뭐 마비가 된다든지 이런 증상들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처음에 심하지 않았다가 이제 심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사진인데요. 네. 맨 왼쪽에 보시면 우리 섬유는 안쪽이 약간 찢어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팽윤이라고 하죠. 이렇게 팽팽하게 부풀어 올랐다는 건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요통이 서서히 시작되다가 섬유는 안쪽과 바깥쪽이 다 찢어지게 되면은 이렇게 돌출이 됩니다. 조금 더 튀어나오게 돼서 더 심한 통증을 야기하게 되고 세 번째는 우리 흔히 말해서 디스크 터졌다 그러죠. 파일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완전히 안쪽 바깥쪽만 지나서 수액이 바깥으로 빠져나온 것을 얘기합니다.
이 경우에 보통 이제 저희가 치료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요. 마지막 단계는 격리라고 이게 수액 파편이 신경막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아주 심한 극심통을 유발하거나 다리 하지의 마비나 감각 이상을 초래해서 뭐 수술이나 시술 같은 것을 필요로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네, 척추 통증을 일으키는 몇 가지 질환들 알아봤습니다. 과거 조선시대 궁중의 여인들은요, 이 가체가 무겁다 보니까 목 디스크를 그렇죠. 평생 달고 살았다고 하고요. 또 굽혀서 지내는 내관이나 또 앉아서 진무를 보는 왕들, 만성 요통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네. 과거의 모습과는 좀 많이 다르지만 요즘은 또 요즘대로 이 척추 통증을 일으키는 습관들, 자세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예.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척추 통증의 역사는 아주 오래됩니다. 기원전 4세기경에 히포크라테스의 경우에는 척추 견인기로 환자를 이렇게 잡아당겨서 치료하는 기록들이 있고요. 네. 예전에 몽골의 징기스칸 경우에는 이제 낙마를 한 뒤로 협착증, 우리 다리가 저려가지고 네. 전쟁에 따라 나가지도 못하고 한 그런 설들이 있기 때문에 예. 아주 오래됐다고 보는데요. 현대인들은 이것보다 더 뭐 다양한 직업군과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늘 통증에 시달릴 수가 있다고 봅니다. 네. 운동을 저렇게 가격하게 갑자기 한다든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자세가 불량하다든지 여기 보시면은 뭐 엎드려서 하는 경우, 그다음에 숙여서 핸드폰을 많이 보는 경우 예. 이런 네. 경우는 본인들도 다 자각하지 못합니다. 늘 하던 거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점점 이렇게 척추가 굳게 되고 통증을 유발하게 되죠. 그리고 술, 담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통증을 많이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적으로 가부와 이런 경우도 일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늘 통증을 달고 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체중이 늘는 경우에도 척추에 과부하를 주기 때문에 통증을 느낄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보통 보면 이제 늘 느끼다가 어느 순간 아침부터 허리가 아파요 할 정도로 심한 통증을 호소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학생들은 오래 앉아서 공부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병원에 오기도 하는데요. 심한 경우에는 디스크가 많이 탈출되어서 허리도 아프고 다리가 저려가지고 도저히 굽히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봤고요. 그다음에 경추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제 목만 아프다가 이게 이제 후두통, 머리로 가고 어깨, 팔로 가는 그런 증상을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걸 보면 대부분이 네. 경추와 요추와 관련된 설명이 있으셨거든요. 네. 근데 등 디스크라는 질병들도 흔히들 앓는다고 얘기하는데 설명 좀 네. 부탁드릴까요? 흉추 디스크도 저희가 주위에는 흔히 볼 수가 없습니다. 네. 흉추 디스크로 병원에 갔다는 얘기는 잘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이 병 자체가 증상이 이렇게 특이적이지 않습니다. 뭐 목 디스크면 이렇게 목, 허리 디스크면 허리 이렇게 아픈 게 아니라 예. 흉추 디스크에는 뭐 소화가 안 된다든지 그래서 어. 내과에 간다든지 그리고 가슴이 아프고 갈비뼈 쪽이 저린다든지 해서 뭐 흉부외과 같은 데 방문하고 저희한테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다리가 저려가지고 힘이 빠져서 뭐 신경과 재활학과 들러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 소변이 잘 안 된다 해서 아. 비뇨기과 같은 데 치료받다가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지지 않은 통증이지만 진단은 이렇게 MRI로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 MRI를 보면 디스크가 이렇게 명확하게 관찰이 되는데요. CT가 여기서 유리하지 않은 이유는 CT를 하면 이제 갈비뼈가 중첩이 돼서 오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 흉추 디스크에는 진단이 꼭 MRI가 필요하고 조기에 진단되면 저희가 뭐 내시경이나 다른 시술로 간단하게 치료를 할 수 있지만 이게 악화가 되게 되면은 저희가 저 혼자 할 수 없고 흉부외과 의사까지가 초빙을 해서 가슴을 열어서 이제 하는 큰 수술 같은 걸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등 디스크, 이 흉추 디스크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다시피 척추상에서 특별한 통증은 안 느껴진다는 건가요? 그러면? 심한 경우에는 주위에 통증을 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예. 서서히 척추를 압박하는 경우에는 못 느끼고 자기도 모르게 척추병이 아닌 줄 알고 그렇게 예.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자, 수도관이 오래 들고 녹이 슬면요, 이물질이 끼면서 관이 좁아지면서 막혀서 물이 잘 흐르지 않게 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 몸의 신경 통로인 척추관도 마찬가지 비슷하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우리 척추관이 좁아지면은 저기 협착증이라 그러죠. 네. 예. 협착이란 말은 한자로 좁다는 것입니다. 좁을 협, 좁을 착 여기 한자로 있는데요. 이 협착이란 용어는 뭐 우리 장협착, 요로협착, 전리선 협착 여러 가지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척추에도 이런 협착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이 척추 협착증은 크게 두 가지로 척추관 협착증과 추간근 협착증이 있습니다. 이 사진 그림을 보시면 우측에 보면 척추관 협착증이 이렇게 앞에 있는 골극과 뒤에 인대가 두꺼워져서 앞뒤로 이렇게 눌리게 됩니다. 네. 허리 디스크는 보통 앞쪽에서 이렇게 누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증상이 있지만은
협착증은 앞뒤로 누르기 때문에 어떤 자세라든지 뭐 무리를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통증을 더 심하게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추간근 협착증은 팔다리로 가는 신경이 직접 눌리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오히려 척추관 협착증보다 갑작스런 그런 극심한 통증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왼쪽에 보시면 이 사진은 이제 정상적인 MRI입니다. 이렇게 가운데 보시면 하얀 부분이 우리 척수관에 있는 요 신경 다발이 보이는데요. 네. 가로 단면을 봐도 이렇게 동그랗게 하얗게 넓게 돼 있죠. 네. 근데 우측을 보시면 누가 봐도 이렇게 심하게 눌렸다는 척추관 협착증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여기 두 마디가 지금 다 눌려 있고 안에 척추관이 새카맣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로 단면을 봐도 이렇게 새카맣게 돼 있죠.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분은 이제 디스크도 앞에 남아 있고 협착증도 같이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우리 보면 정상적인 디스크가 이렇게 퇴행이 돼서 낮아지게 되면 우리 핸드폰 폴더폰이라고 있죠. 척추도 디스크가 이렇게 중첩이 되고 인대도 이렇게 중첩이 돼서 좁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뒤로 눌려서 증상을 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협착증을 일으키는 원인은 뭐 선천적으로 이렇게 태어나시는 분이 있습니다. 네. 좁게 태어나서 보통 한 50대, 60대 뭐 이후에 이렇게 증상이 생기는 협착증을 30대, 40대에 이렇게 증상이 발생하게 돼서 다리가 저려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조기에 치료가 된다 그러면 뭐 큰 합병증 없이 잘 치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태어나서 생기는 경우는 없고 대부분 후천적으로 이렇게 굽혀서 일을 많이 하시거나 과다하게 허리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척추관 협착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협착증의 원인들 몇 가지 짚어주셨는데요. 실제 증상으로는 예. 디스크와 달리 이 협착증 어떻게 나타나는가요? 우선 경추협착증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경추협착증은 처음에 목 디스크처럼 생깁니다. 목이 아프고 팔이 저리고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점점 다리까지 저리게 되고 팔에 힘이 빠지게 되고 하면은 이게 디스크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이제 심해지면 양다리에 힘이 빠져서 정상 보행을 잘 할 수가 없는 경우죠. 방금 그리고- 보여준 이 대부분이 디스크 증상하고 비슷한 증상들 아닌가요? 그런데 이 증상은 디스크하고 비슷하지만은 예. 협착증의 경우에는 더 심하게 척추관이 누르기 때문에 예. 우리 경수, 우리 척수신경 거기 이제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팔뿐만 아니라 다리까지 다 저리게 되고 그래서 목 아래쪽은 다 병이 생기니까요. 네. 예, 예. 그리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대소변도 잘 안 돼서 저희가 병원에 오게 되는 것이죠. 예. 이런 경우에는 목을 이렇게 앞으로 숙이게 되면 보통 이제 목 뒤에 전기가 온다 그러죠. 스파크가 튀기는 그런 증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경추협착증을 의심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는 전문의를 찾아서 빨리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 요추의 경우에는 대부분 환자분들이 잘 못 걸으십니다. 이 버스 안전거장 500m 정도 되는데요. 500m를 못 걷고 이렇게 중간에 가다시고 이런 경우가 많죠. 그리고 다리에 감각이 없기 때문에 모래 위를 걷는다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다리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가늘어집니다. 양쪽이 다 가늘어지는 경우도 있고 한쪽만 가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가늘어진 다리로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등산을 가게 되면 같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네. 속도를 맞출 수가 없고 그래서 나고되고 다음 기회에는 또 안 가게 되고 그럼 집에 혼자 남아서 계속 좀 우울한 기분이 되고 네. 이 고독한 그런 거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예. 처음에는 허리와 응체가 아팠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점점 시리고 다리가 시리고 발이 시리고 이렇게 밑으로 아래쪽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다리가 시리니까 환자분들이 아무래도 허리를 앞으로 이렇게 숙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숙인 자세로 있으면은 이 환자분은 이제 꼬부랑병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지팡이를 늘 필요로 하고 이런 상태가 되게 되고 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이 그림은 이제 요추협착증의 특징적인 그림인데요. 처음에는 이게 초기는 잘 걷습니다. 그리고 한 몇백 미터 걸어가면 다리가 저리기 때문에 이제 걷지 못하시고 이게 쪼그려 앉아 쉬게 됩니다. 쉬면 또 풀립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걸 이제 신경인성 파행이라고 이런 요추협착증의 특징적인 증상으로 볼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우리 전문의를 찾으셔가지고 진단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요추 협착증 증상 중에 허리를 굽히고 걷는다는 거는 폈을 때 아프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예. 오히려 또 굽혀서 아픈 증상도 있지 않나요? 뭐 예. 다른 질환인 건가요? 예, 우리 협착증은 굽히게 되면은 척추뼈가 약간 어긋나면서 척추 신경관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증상이 일시적으로 약간 좋아지게 됩니다. 네. 물론 뭐 걸으면 다시 또 좁아지게 되죠. 그러나 허리 디스크는 앞쪽에서 이제 우리 돌출된 디스크가 신경을 직접 누르기 때문에 숙이게 되면 증상이 오히려 심해집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누워 있어도 심하다 하는 경우가 있고 자세에 따라서 이렇게 통증을 유발하게 되죠.
어떻습니까? 정확한 진단은 어떤 검사를 통해서 네. 이루어집니까? 요즘 보면 이제 검사 종류가 참 많습니다. 뭐 병원에 오시면은 이것도 해야 되나 저것도 해야 되나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예. 의사의 경우에는 처음에 아무래도 자세히 물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분이 어떻게 사셨는지, 이때까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운동을 좋아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자세로 장기간 유지를 하셨는지 이런 것을 세세히 물어보면 제가 어떤 대충 이 양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쭤보고 저희가 이제 신경학적 검사나 다른 이렇게 직접적으로 환자를 이렇게 의학적 검사 직접 진찰을 해보면은 어떤 검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예. 생각이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건 엑스레이인데요. 이건 정상적인 우리 엑스레이를 볼 수 있습니다. 척추뼈가 잘 맞아져 있죠. 우측을 네. 보시면 이게 전방전이증이라고 척추뼈가 앞으로 이렇게 미끄러져 가지고 요 안에 들어있는 신경들이 같이 이렇게 어긋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척추 협착증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어떤 분들은 그냥 나는 협착증 같다고 뭐 MRI 찍고 뭐 시술이나 수술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들어보면은 조금 이렇게 증상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초음파나 이런 혈관 조영술을 해보면 중앙에 이렇게 막히는 경우죠. 막히게 되면은 저희가 이런 경우는 혈관외과로 저희가 이송을 해서 다른 뭐 스텐트 시술이나 수술 같은 걸 받으면 증상을 개선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은 우리 뭐 당뇨병이나 다른 맞초신경병 이런 질환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뭐 어떤 특정 시간에 심하게 아프다든지 뭐 어떤 시간에는 하나도 안 아프고 이런 양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근전도 같은 걸 해봐가지고 말초신경병으로 진단이 되면 약물로서 이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은 워낙 또 많지만 네. 이게 검사를 하려다 보면은 시간도 좀 부담이 되고 또 비용 또한 부담이 안 될 수가 없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진작 MRI 찍지 CT 찍고 왜 또 MRI 찍자 그러시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뭐 환자분들은 아무래도 검사를 적게 하는 것이 좋으시다 그러고 의사들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검사가 있어서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용이하니까 저희는 이제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워낙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맞습니다. 저희도 좀 쌌으면 좋겠는데 예. 비싸다 보니까 쉽게 다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이제 위아래 같은 환자 사진인데요. MRI를 처음에 찍었습니다. 그래서 목 디스크인 줄 알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CT를 찍어보니까 단순한 목 디스크가 아니고 이게 뒤에 척추뼈 뒤에 골격이 자라서 이렇게 신경을 압박하는 후종인대 고라증이라는 그런 병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 간단한 주사나 시술로는 해결되지 않고 골격을 제거해야 되지만 이렇게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입니다. 우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측도 그냥 협착증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오셨는데 CT를 찍어보니까 요 안에 이제 경성 디스크라고 합니다. 이분은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온 부분이 이렇게 발견이 돼 있고 이런 경우에는 뭐 MRI가 뭐 전반적으로 신경이나 이런 거 우수합니다. 우수하긴 하지만 우리 석회화된 우리 골격을 확인할 때는 CT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우리 왼쪽은 정상이고요. 우측은 우리 MRI로 검사한 우리 척수관 조영술이라고 하는 검사입니다. 늘 하는 검사는 아니고요. 수술을 앞둔 환자나 이런 분들에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좀 의심스럽다 하는 경우에 찍어보면은 심한 협착증 환자분들은 중앙에 이렇게 신호가 없어 보이죠. 예. 신호가 완전히 눌리기 때문에 이 신호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부분을 반드시 감압을 해서 넓혀야 환자분의 증상이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갑작스런 오른손의 통증. 혼자서 숟가락을 들기 힘들 만큼 힘 빠짐이 심했다. 뭐 엎은 지가 한 40일 정도 증상이 없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손에 힘이 하나도 없고 손이 저리고 다리도 약간 걷는 게 불편해지고 그래서 글씨를 못 쓸 정도로 힘이 없더라고. 큰 수술이 부담스러워 여러 병원을 알아보던 김상혁 씨. 그러던 중 이신영 원장을 만난 그는 용기를 내 수술을 결정했다. 팔 한쪽이 마비되셔가지고 처음에 중풍이 아닌가 싶어서 다른 병원 가서 이제 머리 MRI를 찍고 머리에 이상이 없다고 얘기를 들으시니까 또 척추 MRI를 찍으셨는데 척추에 이렇게 협착증이 아주 심하게 앞과 뒤가 있었고 수술을 권유를 받았죠. 처음에 권유를 받았고
그 목 앞쪽으로 해서 크게 수술하는 거를 이렇게 권유를 받으셔가지고 많이 망설이시고 가족들도 선뜻 이렇게 수술 결정을 못 하시고 해서 저희하고 이제 상담을 하게 됐는데 그래 이제 나이가 한 70 후 중반 넘었는데 가급적 칼을 안 대고 수술 안 하고 의 한번 지냈으면 싶어 보니까 도저히 수술 안 하고는 안 되는 그런 수술해야 된다 그런 결론이 나왔더라고. 경추신경의 심한 압박으로 인해 절개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 이신영 원장은 절개 부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택했다. 환자분의 진단명은 우리 경추의 척추 협착증과 그리고 척추 디스크 파열로 인해서 경수가 압박된 경수 협착증입니다. 이 병은 참 치료가 쉽지는 않은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하는 방법은 목의 앞쪽에 있는 구조물에 부담을 주지 않고 목 뒤쪽으로 해서 신경관을 여러 마디를 넓혀가지고 크게 합병증 없이 환자분이 어려움 없이 이렇게 잘 치료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였고 지금 치료 결과도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퇴원을 앞두고 김상혁 씨는 앞으로의 즐거운 삶을 준비 중이다. 민수 씨는 최근 심해진 통증 탓에 고생을 했다. 마약성 진통제까지 사용해봐도 효과는 잠시뿐이었다. 통증이 어땠냐면 너무 아파서 일단 누워 있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하는 상태여서 함부로 할 수 없이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내원했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엉덩이 근육하고 허벅지 근육이 땡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감각이 없어져요. 마비 증상이 오는 거죠. 전형적인 허리 디스크의 증상으로 손꼽히는 허리 통증과 하지 방사통. 민수 씨를 쓰러뜨렸던 통증은 30분의 짧은 시술로 상당히 호전됐다. 수술하기 전하고 후하고 느낌은 지금 천국과 지옥을 넘나드는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일상생활하는데 아무 무리가 없고 전혀 아픈 통증이나 이런 걸 못 느끼고 있습니다. 운동은 의사 선생님께서 3개월 후부터 하라고 하셔가지고 그거 지키고 있고요. 뛰는 거와 그 계단 오르내리기를 제외하면은 전혀 그거 외에는 불편한 걸 못 느끼고 있으니까요. PT 받아가지고 몸을 좀 남자답게 튼튼하게 좀 만들고 싶네요. TV 메디컬 약손 오늘 이 시간 척추 통증의 원인과 증상 또 치료법까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시기적으로 이 질문 하나는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아이들도 워낙 온라인 비대면 수업이 또 많곤 한데 아이들의 목과 허리도 아마 그런 매체를 이용하는 만큼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요즘 온라인 수업 증후군이라고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이들이 학교를 자주 못 가다 보니까 집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뭐 컴퓨터나 이렇게 노트북이나 TV로 통해서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안 좋은 자세로 삐딱하게 오래 있게 되면은 애들도 이렇게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오래되면 거북목 증후군 같은 이런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고 요즘 이제 전자파 때문에 이게 많이 접하게 되면 VDT 증후군이라고 있습니다. 머리도 아프고 눈도 아프고 그리고 이제 우리 컴퓨터를 많이 하게 되면 손목까지 이제 통증이 오게 되죠.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젊은 나이에도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를 경험하기 때문에 뭐 최근에 점점 나이가 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측만증이 있는 환자는 이 자세를 오래 유지하면은 더더욱 이렇게 허리가 만곡이 굳게 돼서 더더욱 악화가 되는 것입니다. 네. 네. 요즘은 3살 척추 여든까지 간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네. 우리 아이 자세가 어떤지 잘 보시고 또 교정도 바르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렇게 위험군에 놓이게 되는 척추 통증인 것 같은데요. 네. 이거 통증이 만만치 않다 보니까 절박한 심정으로 이 병원 저 병원 다녀보거든요. 근데 병원마다 얘기가 조금씩은 다른 게 문제예요. 또 환자들 입장에서. 네. 초기 단계에서부터 수술을 권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네. 버틸 수 있을 만큼 버틴 후에 그때 수술을 고려해보자 이런 분도 계시다고 하는데 네. 원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병원마다 이게 치료 방침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뭐 같은 병원에서도 의사들끼리도 조금 다른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척추 질환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에 우선 단계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바로 시술이나 수술을 하는 것은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처음에는 이제 보존적 치료를 해봐야 됩니다. 약물을 쓰고 그리고 물리치료 같은 운동치료, 뭐 자이로, 센타르 같은 것들을 해보면 보통은 증상이 다 좋아집니다. 이렇게 안 좋아지면은 그다음 이제 신경주사 치료로 가게 되는 것이죠. 네. 예전에는 저희가 주사 치료를 할 때 이제 손으로 그냥 안 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최근에는 여러 이제 검사들이 발달되면서 목과 허리에 저희가 정확하게 이렇게 바늘로 이렇게 검사를 할 수가 있고 미리 MRI나 CT를 보고 그 안 좋은 병변에 이렇게 정확하게 위치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 증상이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더 이렇게 깊은 부위를 치료할 때는 우리 컴퓨터 CT 단층 촬영을 이용해서 이렇게 바늘을 깊숙한 곳에 위치시키고 요 병변을 확인합니다. 확인해서 치료를 하면은 증상이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들 보면요, 이거 신경 주사, 뭐 뼈 주사 막 이렇게 네. 얘기하시면서 어떻게든 안 맞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위험하다 그러시던가. 일반적으로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예. 최소 한 2주 간격으로 한 3, 4일 정도 해보시고 그래도 좋지 않으면은 전문의와 상담을 해서 그 다음 단계 치료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좋다고 봅니다. 네. 뭐 6주 이상 치료를 했는데 호전이 안 되면은 계속 그때 주사 치료를 해봐야 또 좋아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 치료로 넘어가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예. 근데 신경주사로도 호전이 보이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경추, 그러니까 목뼈는 뇌와도 좀 연결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민감할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예. 어떻게 치료를 하면 될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는 이제 사진이 없는 경우에는 손으로 직접 이렇게 그 의사의 그 촉감으로 이렇게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예. 그러다 보면 한 번씩 이렇게 사고도 있는 경우도 예. 있고요. 근데 요즘은 이게 기술이 많이 장비가 많이 발달이 돼서 비교적 안전하게 제가 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술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보시는 사진은 경추신경 성형술입니다. 네. 주사 치료로 잘 호전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런 가느다란 관을 경추 뒤쪽으로 해서 직접 이렇게 삽입을 합니다. 삽입을 해서 그 우리 MRI나 CT에서 봤던 병변에 정확하게 위치를 시키고 여기 보시면 여기 신경이 이렇게 보이죠. 네. 이렇게 이제 약물이 들어가서 우리 치료를 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신경막이 세척되고 방리되고 여기 있는 신경들의 염증이나 이런 것들이 개선되게 돼서 증상이 아주 좋아지게 됩니다. 이분은 여기 보시면 여기에 조금 이렇게 디스크가 볼록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수술하기는 아까우시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경우는 고주파 우리 관을 여기 직접 거치를 합니다. 여기 하시면은 여기 보면 신경 가지들이 많습니다. 이것들이 다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고주파열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은 우리 요 수액이 이렇게 쪼그라들게 되고 여기 있는 신경막이 넓어져서 신경이 압박이 감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분은 보시면 이제 디스크가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네. 양이 많지는 않지만은 증상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추 레이저 내시경술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시술하고 난 다음에 아주 신경이 감압이 잘 된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술은 우리 전방으로 해서 이렇게 약간 목젖을 젖히면은 우리 내시경 우리 관이 이렇게 직접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편에 직접 도달해서 레이저를 이렇게 이용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은 이 디스크 조각이 이제 이렇게 넓게 되고 주위에 이제 신경관이 이렇게 감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경종을 좀 따지긴 그렇습니다만 이 경추하고 요추하고 어디가 더 부담되시나요? 아무래도 경추가 좀 더 부담이 될 수 있는 경우죠. 예. 아무래도 뇌에 가까우니까 예민하고 환자분들도 이제 통증도 이게 허리는 공간이 넓지 않습니까? 근데 경추는 좁아서 네. 조금만 이렇게 바늘이 옆으로 잘못 들어가도 환자분들이 뭔가 잘못되는 것이 아닌가 불안해할 수도 있고 네. 통증을 느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추 치료법도 좀 이어주실까요? 예. 요추는 종류가 좀 경추보다는 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시술들이 많이 개발이 돼 있고요. 처음에 보시면 아까 뭐 경추 신경 성형술처럼 우리 한 것인데요. 여기 보면 관이 조금 더 굵고 여러 분절에 이렇게 들어가서 치료를 가능하게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래쪽에 있는 신경 그리고 위쪽에 있는 신경까지 같이 이제 한꺼번에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신경 성형술이란 말은 우리 성형외과 말씀했던 이제 성형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외국의 이제 책에서 번역되는 그런 말인데 쉽게 말해서 신경막에 윤활유를 치는 거죠. 윤활유를 넣으면 어떤 자세에 따라서 통증이 쉽게 유발되지 않고 잘 적응할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술입니다. 이 시술은 요추 풍선 확장술입니다. 아까 앞에 시술하고 비슷하지만 보시면 끝에 이렇게 풍선이 달려 있습니다.
이 풍선은 우리 심장, 우리 스텐트나 뇌 코일 색전술에 이렇게 사용이 되던 것인데요. 요 척추에도 이렇게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좁아진 추간공에 이 카테터를 거치시켜서 풍선을 이렇게 부풀리게 되면은 여기가 넓어질 수 있는데요. 네. 직접 시술한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시술을 하다가 막혀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올라갈 수가 없는데요. 여기 네. 이 풍선을 넣어서 이렇게 확장을 하게 되면은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개선이 돼서 여기 약물이 위쪽까지 이렇게 통과하면서 이제 환자 증상이 좋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분은 척추관 협착증 환자분이신데요. 부득이하게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술을 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내시경을 통해서 뒤쪽에 인대를 일부 제거함으로써 신경관을 넓혀서 척추관 협착증 증상을 개선할 수가 있는데요. 다음은 이제 꼬리뼈 내시경 레이저술입니다. 우리 디스크가 그렇게 크지 않고 아래쪽에 이렇게 파편들이 나와 있는 경우에는 꼬리뼈를 통해서 이렇게 카테터를 넣어서 레이저를 이렇게 쏘면은 이 쪼그라들고 일부 또 남은 파편은 조그마한 기구로 이렇게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상을 아주 좋게 개선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렇게 흘러내리는 디스크는 다 수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장비나 기술이 많이 좋아져 가지고 이런 흘러내린 디스크도 30분 내로 이렇게 옆구리를 통해서 내시경을 이용해서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되면 오른쪽 같이 이렇게 감쪽같이 치료가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피부 절개가 없으니까 환자들 입장에서도 부담이 적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비수술적 치료의 장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죠. 저희 의사들도 아직까지 비수술 치료를 많이 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뭐 선배 의사들 경우에는 그냥 주사 치료하고 호전이 없으면 바로 수술하지 왜 비수술을 하냐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예. 제가 단연간 이렇게 비수술 치료를 해본 경험에 봐서는 이게 치료가 잘 되는 경우에는 수술로 넘어가지 않고 보통 대부분 여기서 치료가 종결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편이고요. 아무래도 장점은 전신 마취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취하기 좋아하시는 분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절개를 크게 하지 않고 시술 시간이 보통 뭐 20분, 30분 내로 짧습니다. 그리고 하고 나서 피주머니 같은 게 달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일상생활을 가능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나이가 많거나 여러 기저질환들이 있는 경우, 그리고 수술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권유해서 치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방법은 내시경 척추관 확장술로 제가 전신 마취가 하기 좀 곤란한 경우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 이렇게 뒤에 인대가 두꺼워져서 이렇게 생긴 분인데요. 이런 소형화된 우리 내시경을 통해서 요즘 이런 기구들이 한 뭐 1, 2년 단위로 계속 업데이트되고 좋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예전에 이렇게 불안하고 힘이 없던 기구가 튼튼하게 나와가지고 이런 시술이 1시간 내외로 이렇게 인대도 제거하고 척추관도 넓히고 이렇게 하면은 아주 뭐 수술의 결과가 버금갈 정도로 이렇게 척추관이 넓어져서 아주 좋아지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시경 척추관 확장술은 아무래도 입원 기간이 뭐 3일 내로 짧고 바로 또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되죠. 그리고 피부 절개선이 거의 작아서 뭐 1cm, 2cm 내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형태가 적고 그리고 근육 손상이 하나 이렇게 내시경 하나 달랑 이렇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근육 손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수술의 통증이 적고 수혈이 필요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분은 신장 투석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기 참 곤란한 환자분이셨는데 전신 마취를 하기 힘들고 이분도 이제 내시경을 통해서 여기 보시면은 척추 추간공입니다. 여기 보면 까만 부분이 이렇게 막혀가 있는 부분인데요. 이 막혀가 있으면 이게 신경이 위로 이렇게 몰려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러면 굉장히 통증이 심하죠. 이쪽은 정상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이런 경우에 제가 내시경을 통해서 감압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까맸던 부분이 이렇게 넓어지고 하얗게 이렇게 변합니다. 하얗게 변하고 신경이 아주 공간이 넓어져서 좋아지게 되는 경우였습니다. 이분은 신부전 환자입니다. 신부전 환자는 이분은 이제 전신 마취를 제가 하려고 대학병원에 가서 약물 치료하다고 해봤는데 도저히 전신 마취를 할 수 없다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내시경을 통해서 시도를 하였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좁았던 우리 척추 추간공이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많이 넓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분도 아주 만족해하고 일상생활을 잘 하고 계십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비수술 치료가 가능할지 수술적이 필요할지 어떤 기준으로 진단이 되는 건가요? 물론 이제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시술로 잘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수술을 하려고 하면은 뭐 용기가 필요하죠. 그리고 수술을 하게 되면은
득과 실을 따져야 됩니다. 네. 얻을 것과 잃을 것을 다 따져봐야 되고 그다음에 합병증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되고 이런 것을 알아봐야 되는데요. 보통은 수술은 이제 6주 이상 보존요법이 효과가 없는 경우 그리고 이제 다리에 마비가 있고 대소변에 장애가 있는 경우 그리고 신경 증상이 뭐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심해져서 일상생활이 도저히 안 되는 경우 그리고 진통제를 써야지만 겨우 해소될 정도로 심한 그 심통이 있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수술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두 가지 케이스를 보면 위쪽은 이제 경추를 우리 수술한 경우입니다. 미세 현미경 감압술로 이분은 이제 여러 군데 이렇게 신경이 좁아진 우리 후종인대 골화증 환자입니다. 경추에 좁아져서 팔 다리가 저리고 힘도 없고 잘 못 걸으시는 분인데 이렇게 수술이 잘 감압이 돼서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이렇게 많이 넓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등산도 다니시고 생활을 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래쪽 분은 이렇게 세 군데가 이렇게 신경관에 막혀가 있죠. 이분은 다리가 한쪽이 마비되고 오셨습니다. 쩔뚝거리고 오셔가지고 마비되셨기 때문에 뭐 고민 안 하시고 즉시 수술을 결정하셨고 이렇게 세 군데 신경관을 이렇게 넓혔습니다. 넓히고 나니까 이렇게 신경관 안에 있는 척수관이 이렇게 하얗게 감압이 돼서 지금은 마비가 많이 좋아지시고 외래도 이렇게 한 번씩 오시는 상태입니다. 이분은 허리가 이제 굽으신 분입니다. 꼬부랑병이라고 하죠. 처음부터 이제 굽어가 오셨는데 이분은 실제 나이가 처음에 50대 후반에 오셨습니다. 다른 병원 가셔가 이제 수술을 하고 오셨습니다. 하고 오셨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밑에 요 나사못이 이렇게 굽은 상태로 있어가지고 위쪽 척추까지 다 이렇게 무너져서 이 지팡이 없으면 잘 못 걸으시는 뭐 못 걷는 것보다 통증이 너무 심했습니다. 위에 통증이 있는 상태라서 생활이 잘 안 되시는 경우 이렇게였는데 저희하고 이제 용기를 내서 다시 재수술을 제가 다시 시행을 했고 위쪽으로 있는 굽은 척추를 다 이렇게 교정을 하여서 이렇게 구부러진 척추가 이렇게 바르고 펴져서 아주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지금은 같이 등산도 다니시고 네. 정상 생활을 잘 하고 계시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네. 여러 가지로 비수술적 치료의 어떤 장점들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런 질문 드리면 좀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비수술적 치료는 일시적인 회복인 거다라고 해서 수술과 시술의 차이점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수술과 시술의 어떤 예후에 있어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예후는 진단이 중요합니다. 네. 정확한 진단이 돼야 되겠죠. 이 환자가 수술을 받아야 될 환자인지 아니면 시술로도 나을 환자인지 그걸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신경압박이나 마비 증상이 심하지 않는 경우에는 뭐 시술이 아무래도 수술보다 유리합니다. 그런 경우는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수술이 필요한데 이렇게 시술로 끌고 가는 환자분이 있으십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합병증이 저희가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또 합병증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 경우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저희가 권유를 해야지 예후가 좋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수술이나 시술보다는 이 시기도 또 중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뭐든 이렇게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나는 합병증으로 고생을 하게 되죠. 예. 그리고 이제 시술이나 수술을 하고 나서 관리를 안 해주시고 뭐 이거 하고 나서 바로 또 운동하러 가시고 뭐 등산 다니시고 또 밭에 일하고 다니시고 이렇게 관리가 안 되면은 또 예후가 안 좋아질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네. 자, 부담도 적고 또 효과적인 치료 방법들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예. 일단 치료 못지않게 중요한 건 예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몸의 기둥인 척추 건강을 바로 세우는 방법 몇 가지 또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예방에는 뭐 저희가 자세가 일단 중요합니다. 자세가 잘못된 경우에는 본인도 모르고 이렇게 계속 유지하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분은 이제 핸드폰을 보실 때 아래쪽으로 이렇게 보시잖아요. 이러면 이제 거북목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모르게 점점 목이 앞으로 굳게 되고 경추가 이렇게 변형이 되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핸드폰을 눈높이로 이렇게 올리게 되고 올리면 이게 팔이 아프잖아요. 이 아픈 요 팔을 이렇게 반대쪽 팔로 이렇게 받치게 되면은 아주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은 우리 컴퓨터 보실 때 이런 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이런 자세로 오래 유지하다 보면 거북목 그리고 요통 이런 것들이 다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모니터를 최대한 올리고 의자를 낮추면은 허리가 이렇게 쭉 펴진 상태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하실 때도 너무 가깝거나 너무 멀거나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적당한 자세를 유지해서 이렇게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운전하는 것이 아주 좋고요. 물건을 드실 때도 허리를 지렛대를 사용해서 이렇게 갑자기 드시는 것은 허리에 부담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 관절, 그다음에 팔꿈치 관절, 무릎 관절을 이용해서 물건을 이렇게 들어 올리시는 것이 좋으신데 그래도 부담이 가시다 그러면 2명이서 들고 2명이 안 되면 3명이서 들고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하는 것이 우리 척추를 잘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에 있을 때 보면 격투기, 달리기, 골프, 볼링 보통 이제 공으로 하는 운동은 제가 본인도 모르게 무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수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네. 무리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척추 통증이나 뭐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좀 피해야 되겠고요. 에어로빅도 보면 좋다고 하지만은 이렇게 심하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심한 운동은 피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것이 이제 적절한 운동인가? 보통 보면 이제 허리를 펴고 바른 자세로 하는 것은 다 괜찮습니다. 수영도 보시면 뭐 저병 같은 경우에는 과격하죠. 이렇게 잘 못하는 초보자가 따라 하게 되면 허리에 부담이 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자유형이나 배영처럼 이 허리를 펴고 적절한 스피드로 이렇게 하시면 아주 좋고 코어 운동도 보면 이렇게 뭐 여러 힘든 자세보다는 편안하게 누워서 이렇게 복근과 기립근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운동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등산도 보시면 이렇게 완만한 산, 높은 산 말고 완만한 산에 이렇게 가벼운 짐을 가지고 이렇게 다니시면은 우리 척추 심부 근육과 뭐 다른 것들이 좋아질 수가 있는 그런 상태이죠. 요즘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많이 해서 그런지 목과 허리가 뻐근하고 아플 때가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밖에 거의 안 나가고 집에 뭐 누워 있거나 앉아 있으니까 허리가 묵직하고 뻐근하고 좀 당기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컴퓨터 앞에 자주 있는데 컴퓨터 할 때 이렇게 거북이 목처럼 이렇게 많이 돼서 어깨가 많이 걸리는데 이렇게 스트레칭을 쭉 해주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준하요법 같은 거 중간중간에 받고 이랬거든요. 아프면은 한의원 가서 그런 식으로 수술 될 수 있는데 안 하려고요. 요즘 겨울 되면 또 지금 저 찬바람 불어오니까 좀 심한데 그냥 진통제 먹고 뭐. 저는 그 걷기를 힘들었어요. 그래서 뭐 100m도 못 가서 막 다리가 저리고 허리 밑으로 그래가지고 걷지 못했는데 이제 그 수술해가지고 그 이제 지금 걷는 데는 지장 없는데 걔들 뭐 이제 나이 들으니까 이제 뭐 완치되라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냥 조금씩 뭐 아프니까 그냥 참고 사는 거죠. 네, 척추 질환 이 환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요. 반면에 연령대는 또 계속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원인으로 나타날 수 있는 통증, 척추 질환. 약송 상담실에서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웹 디자인 일을 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장시간 컴퓨터 작업을 하다 보니까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또 뒷목이 뻗치듯이 당기면서 어깨가 결리는 증상이 있습니다. 꾸준히 마사지를 받는데도 호전이 없어서 혹시 목 디스크가 아닌가 걱정이 되는데요. 단순 근육통과 목 디스크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근육통과 목 디스크 이거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목 디스크도 초기에는 염좌와 비슷합니다. 예. 그냥 목이 아프고 뭐 후두통 같이 이렇게 뒷머리가 아프고 어깨가 결리거나 그렇게 시작하게 되는데요. 네. 이것이 이제 장기간 낫지 않고 점점 이렇게 팔로 전이 된다든지 손이 저리고 어떤 특정한 자세에서 심한 통증을 유발한다 그러면 목 디스크를 의심해 봐야 됩니다. 자가로 할 수 있는 검사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 예. 일단 목을 이렇게 뭐 다른 사람 보고 이렇게 눌러달라 그러죠. 누른 상태에서 아픈 부위로 목을 돌립니다. 네. 그리고 뒤로 젖히게 되면은 통증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목 디스크를 좀 강하게 의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목 디스크 병은 특징적으로 팔을 들면은 우리 추간공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신경이 압박이 풀리면서 증상이 완화되게 되죠. 근데 어깨 질환이나 뭐 다른 경우에는 팔을 들어 올려도 그렇게 증상이 개선되지가 않는 경우죠. 이 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목 디스크를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사연 전해드리겠습니다. 60대 여성입니다. 아들 내외가 맞벌이 부부라 제가 손자를 봐주고 있는데요. 얼마 전 아이를 안다가 허리가 삐끗하면서 주저앉았습니다. 당시에는 통증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심했지만 시간이 지나니 통증이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허리 통증이 생겼다가 없어지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치료받아야 할까요? 네, 요즘 손주병 이런 신조어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황혼 육아로 허리 통증 호소하는 분들 많다고 하는데 이런 손주병 환자분들께는 어떤 진단을 또 드릴 수 있을까요? 요즘 맞벌이 가정이 많습니다. 저도 맞벌이 가정이고요. 네. 네.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집에 남은 어르신들이 애들을 또 도맡아 육아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인데요. 예. 아무래도 자기 손주이다 보니까 뭐 안고 업고 그다음에 씻기고 밥도 먹이고 이러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이제 무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60대가 넘으시면 갱년기가 넘으셨기 때문에 척추 협착증이나 여러 전방전이증, 측만증 이런 것들이 다 생길 수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자세에 따라서 허리가 아프고 반복적으로 통증이 느껴지신다 그러면 우리 척추 전문의를 찾아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네. 자, 다음 사연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50대 직장인 남성입니다.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회식 자리도 줄고 해서 집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원래부터 허리가 좀 안 좋긴 했지만 술을 마시고 나면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허리가 아픈 이유가 술 때문인 걸까요? 음주가 허리 통증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회식 자리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혼술 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처음에는 맥주로 가볍게 시작했다가 네. 점점 이렇게 독주로 변하죠. 독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우리 척추는 주위에 혈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맥주 한 잔 정도는 우리 혈류를 좋게 하고 우리 척추 근육에도 좀 좋은 영향을 미치지만은 이게 이제 점점 쌓이다가 이게 음주가 이게 점점 늘게 되면은 네. 우리 아세틸 알데히드라는 그런 독성 물질이 혈관에 쌓이게 돼서 우리 척추 통증을 이렇게 유발하게 되는데요. 우리 음주를 이제 숙취를 해소하려 그러면 우리 효소가 있어야 됩니다. 예. 이 효소는 단백질이고 단백질은 우리 몸의 근육에서 가져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척추 근육에서 이런 효소들을 가져오게 되면 척추 근육이 약해지게 되고 약해진 척추 근육 때문에 주위에 그 인대나 우리 다른 것들이 이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더 통증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입니다. 허리 디스크가 있는데 임신을 했습니다. 지금 임신 6개월째인데 통증을 견디기 힘듭니다. 아이에게 안 좋은 영향이 있을까 봐 치료는 엄두도 못 내고 있는데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셨네요. 이 참을 수 없을 정도의 통증이라면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긴 그쵸. 한데 어떻게 보시는가요? 아무래도 임신한 환자분은 치료가 참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엑스레이나 CT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이기 때문에 아예 검사조차 할 수가 없고요. 예. MRI는 아무래도 자기장이다 보니까 아기한테 비교적 안전하다고 하는데 6개월이 넘은 경우에는 또 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굉장히 시끄러운 공간에 들어가서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검사도 용이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임산부의 경우에는 6개월이 넘으면 자궁일이 커집니다. 자궁이 커지면은 우리 자골신경이 누르게 되죠. 그래서 디스크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또 늘어난 자궁 때문에 또 자골신경이 돼서 눌려가지고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무엇보다 자세가 중요합니다. 안 아픈 일인 바른 자세로 해서 잘 유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 통증이 있는 부위는 이제 온열 치료나 다른 물리 치료 같은 걸로 이렇게 치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근육 주사나 다른 비교적 안전한 약물들을 사용해서 통증을 좀 해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척추 통증은 전 국민의 80%가 앓고 있다고 했습니다. 많은 고민들을 안고 계실 텐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한번 주시죠. 예, 우리 척추는 흔히 외양간에 비유되게 합니다. 외양간을 잃기 전에는 그 척추의 고마움을 모르죠. 근데 잃고 나면은 우리 소가 아까운 것처럼 척추에 대한 후회가 많이 남는데요. 무엇보다도 이게 예방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방을 하려면은 첫 번째로 자세가 중요합니다. 무조건 바른 자세로 잘 생활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운동을 적절하게 해줘야 됩니다. 우리 척추 아까 보셨듯이 코어 운동이나 적절히 척추의 심부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을 수시로 해주시고 등산이나 이런 것들도 겸해 주시면은 척추가 튼튼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통증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해서 적절히 치료하면은 더 악화되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척추 치료는 또 미래와 같다 합니다. 네. 결승점이 저기 빤히 보이는데 저기 쉽게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허송세월을 겪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 그래서 저희가 시행착오 이런 것도 겪게 되고 여러 군데 치료를 받아보기도 하고 하는데 결론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우리 척추 전문의를 만나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한다면은 우리 척추가 건강하게 잘 유지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 약선에서도 이 척추 질환 가지고 여러 차례 방송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 몸의 기둥인 만큼 그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소 잃고 외양간 고쳐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네. 증상이 나타나면 참지 마시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척추에 생기는 다양한 질환과 치료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신경외과 이신영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